자, 대원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대원전선 5,28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선들의 지지를 좀 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 21선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한번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좀 기대감도 컸던 만큼 실망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대원전선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목을 누르는 건 이 전선에 대한 테마가 죽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가격 위에 있는 신용과 공매도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40% 정도에 되는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원전선이 5,000원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우리 진짜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시험에 맞는 자리에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그 시험에 대한 기준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다시 한번 반등을 그냥 반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반등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팩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여기에서 투매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댓글로다가 서로 투매 금지라고 서로 말씀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 5,530원대에 시작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한번 위를 올려보려고 테스트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그 결과 현재는 5,200원대까지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올리려는 힘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서 바로 눌러버렸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아, 이거 반등 실패로구나. 전선 테마가 다시 붙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가 대원전선 이제는 힘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계산으로 지금 종목을 바라보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살아난 그런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이런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있던 종목이었던 만큼 2월 27일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고점 7,000원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이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런 전력망 확대, 전선, 전력 설비 테마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가 시장에 붙어주면서 지금의 대원전선도 강하게 좀 반응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반등 한번 나왔다가 끝나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지금 이쪽 테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으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전날 것처럼 강한 상승으로 왜 연결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려면요, 우리가 좀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개인들 지금 누적 222만 주 넘게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인들 78만 주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간도 104만 주 넘게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번 조정 구간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 외인과 이 기관들은 그 물량을 던져주었었다. 자, 지금의 대원전선은요, 사실 강한 주체가 주가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갔다라기보다는요, 전선, 이런 전력, 그런 테마,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동안 개인들이 계속 버텼다라는 구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들의 물량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등이 살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1일 어제부터 외인들 49만 주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13만 주 넘게 연속적인 매수량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관들도 같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지금 누적 구조로만 봤을 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5,000원대라는 것은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받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는요, 완전히 버린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 다시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바로 이 두 계산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원전선이 무엇이 좀 문제인가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대원전선은 3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잔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37%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한 숫자로 보기엔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고점이 무너졌습니다. 조정이 이렇게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이 늘고 있어. 그렇다는 건 한 번 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로 붙은 신용 물량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기 위에서 버텼던 이런 물량들이 본전 매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공매도가 좀 있어요. 지금 공매도 평균 단가 5,300원이죠. 그런데 오늘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5,250원대다. 자, 지금 이 공매도 평균 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현재 더 아래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숏이 급하게 손절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 오히려 이 5,300원대 공매도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 버티기가 좀 쉽다.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반등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과 공매도 이 평균가가 같이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살짝 반등만 나오려도 어떻게 돼요? 가장 쉽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압박 구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 전선 테마가 다시 돌면 그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만히만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안일함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대원전선 지금 당장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테마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테마가 살아 있다는 것과 지금 대원전선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하지만 지금 뭐 AI 이런 전력 수요와 뭐 전력망 투자 확대 그러면서 이런 전선, 이런 업종에 대한 기대감, 이런 재료들은 여전히 시장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전선 그 기대를 이미 한번 크게 반영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대원전선이 재료가 남아있냐 이런 것보다 다시 그 상단에 대한 압박을 뚫을 만큼 다시 강하게 붙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사실 단기선이 안 깨지는 게 가장 좋죠. 단기선이 안 깨지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이 5,000원대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여기까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에 대한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가 깨져버린다면 반등 시도는 그냥 다시 무너지는 하루짜리 반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300원대 여기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지금 공매도에 대한 평균 단가가 5,300원대다. 여기서 눌려버린다면 역시 위에는 무겁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팽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21선에 대한 회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지지가 보여주는 순간 우리가 이제 대원전선 야 끝난 테마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사그라지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무거운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외인들 기간 여전히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시도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매도 5,300원이라는 가격대 이게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여기를 지지하면서 깨지는지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어디에서 좀 눌림을 가져가는지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은 지금 가격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가격에 대해서 내일이나 우리 월요일장에 대한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지금 이 5,300원대 이 공매도 평균가에서 매물이 어떻게 좀 나와주는지 그러면서 단기선을 좀 지켜주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선까지 깨버리면서 5,00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을 좀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 제가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죠? 21선에 대한 우리가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올랐다가 오늘처럼 다시 밀리는 가짜 장면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같은 구간 가장 쉽게 속기 좋은 자리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전선 테마 기대가 살아있는 종목일수록 우리가 사람들은 더욱더 쉽게 이번엔 다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신용과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이 평균가가 같이 누르고 있을 때 그 대가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버티시는 것보다 우리가 장 시작 전에 5,200원에 대한 대응 기준, 그리고 5,300원 이 공매도 평균가에 대한 구간에 대한 반응, 그러면서 5,600원대 21선의 회복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대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으로 타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실시간 장중에 같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자,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적인 이런 타점을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아직 대원전선이 갖고 있는 전선에 대한 테마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원전선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우리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함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기회를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 전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 주주님들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94억 원에 달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즉 회사가 완전한 빚껍데기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실체가 있는 그런 테마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 전선산업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매출이 중심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원전선을 저평가의 가치주라고 좀 몰아가면 또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4천억대 정도 중반 수준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거 실적만으로 가볍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대원전선이 가격이 순수 실적만으로 정당화 되는 그런 가격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런 전선의 업황 그러면서 새로운 이런 전력망에 대한 투자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될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시장에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원전선을 볼 때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아 전선 테마니까 그냥 이거 테마주다. 실적도 있으니까 뭐 괜찮다. 그런데 이런 게 절반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체가 없는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가격 핵심은 실적보다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결국 이 시장은 이 회사는 결국 단순한 현재 숫자보다 더 비싸게 받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앞으로 전선 업황이다. 앞으로 이런 전력막 증설이나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뭐 이런 수요에 대한 확대 그래서 이런 업종 자체 같은 것들 끌어올리면서 지금 LS 이런 계열 같은 대형주들이 실적으로 먼저 움직였고 대원전선 같은 종목은 그 기대가 테마로 확산될 때 오히려 더 크게 반응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 실적이 좋아서 비싼 종목이 아니라 업황 기대가 실적을 앞지르면서 가격이 먼저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대원전선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기회를 만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드리고 있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